안녕하세요, 닥터 윤희입니다. 오늘은 여러 항암제를 동시에 쓰는 복합요법 중 폴폭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폴폭스는 지난번에 이야기한 폴피리와 마찬가지로 대장암에 자주 쓰이는 항암요법이고요. 폴피리녹스, 폴피리, 폴폭스 이름이 다 비슷하다고 지난번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5FU랑 이리노테칸 그리고 옥살리플라틴 세 가지 약을 갖다 놓고 세 개가 다 들어가면 폴피리녹스라고 부르고요. 5FU랑 이리노테칸이 들어가면 폴피리, 5FU랑 옥살리플라틴이 들어가면 폴폭스라고 이름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폴폭스도 폴피리와 마찬가지로 대장암에 이제 첫 번째로 선택하는 그런 복합 항암 화학요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폴피리를 쓰고 어떤 경우에 폴폭스를 쓰고 그러는데요. 이 폴피리와 폴폭스가 치료율이 비슷하게 나오고 부작용이 심한 정도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고름직한 선택지로 작용을 하고 주치의 원장님이 어떤 거를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아니면 환자분이 갖고 있는 암의 형태에 따라서 그 두 가지 중에 다른 걸 고르기도 하고요. 환자분 몸 상태나 아니면 수술을 했거나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사용하게 됩니다. 폴피리와 폴폭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폴피리를 처음에 쭉 쓰다가 얘가 내성이 생기면 폴폭스로 바꿔서 다시 또 쭉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폴폭스 먼저 썼는데 쭉 들어가다가 내성이 생기는 것 같다 그럼 폴피리로 바꿔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내성이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체제로서도 훌륭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피리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설사였던 것처럼 폴폭스 같은 경우에는 말초신경변증이 주된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을 만큼 대표적인 부작용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은 말초신경변증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폴피리와 폴폭스를 비교하면서 나오는 대표적인 차이점의 부작용이 한쪽은 설사고 한쪽은 말초신경변증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로 갈라서 볼 정도로 자주 흔하게 폴폭스 환자분들께는 말초신경변증이 보이게 됩니다. 말초신경변증은 다른 백근경항암제를 맞으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손발 저림, 아니면 손끝에서 감각이 없어진다든지 이상 감각이 느껴지고 시리고 이런 증상들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점점 항암을 할수록 더 손끝에서 시작해서 점점 손 쪽으로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아픈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그리고 감각이 더 많이 없어지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자분들 따라 증상이 그냥 미미하게 오다가 끝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초반부터 확 세게 와갖고 감각이 거의 없어지는 두세 번 안에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특히나 찬 걸 닿거나 이렇게 손을 차갑게 만들면 훨씬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손발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칼이나 가위 뭐 이런 다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다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손이나 발에 감각이 없으니까 위험한 걸 밟아도 그냥 발로 그냥 밟고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 발을 다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항상 손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갑이나 양말을 신어주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각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서 있는데 균형을 잘 못 잡아요. 그래서 항상 걷고 서고 움직일 때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조심 다녀주시는 게 좋습니다. 등산한다고 이렇게 돌길 같은 데 다니고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항상 한판한 길, 잘 깔려있는 길 위주로 다녀주시고요. 소소한 팁으로는 새로 만든 젓가락은 항상 좀 차갑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나무로 된 거, 플라스틱으로 된 거 이런 거 쓰시면은 좀 덜 차가운 걸 손으로 만지니까 식사하실 때 좀 도움이 되고요. 차가운 반찬도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너무 차갑지 않게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드시는 것보다는 상온에 좀 뒀다가 드시거나 이런 식으로 미지근하게 드시면은 조금 드실 때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초신경변증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항암 부작용과는 달리 항암을 끝내도 그 뒤에 쭉 지속되는 부작용 중 하나예요. 그래서 보통은 뭐 짧게는 몇 주 정도 지나면서 이렇게 쭉 회복이 되는 분들도 계시고, 오래 가는 분들은 그냥 거의 평생 이렇게 달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말초신경변증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항암만 끝나기를 기다려서 견디면 낫겠지 하면 안 되고요. 증상 초기부터 치료를 바짝 받아주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치료는 말초신경변증에 대한 이야기를 항암받는 대학병원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좀 덜하게 도와주는 약들을 조금씩 처방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는 것도 기본이고,
거기에 뭐 침 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도움되는 주사요법 같은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뭐 전기 치료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이런저런 치료를 병용해서 하시면은 훨씬 덜 힘들게 그리고 후유증 기간도 더 짧게 그렇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암 특징상 폴폭스, 폴피리 같은 치료는 한 4번 뭐 이렇게 짧게 받고 서너 번 받고 끝내는 그런 경우보다는 이게 뭐 8번, 10번 이상 길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세포독성 항암제 독한 애들에 비해서 한 번 한 번이 막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데 차수가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길게 가면 갈수록 점점 몸이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병원에서 치료를 한 번 건너뛰든가 아니면은 주기를 조금 늘린다든지 뭐 2주 간격으로 갔던 거를 3주 간격으로 늘리거나 4주로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간격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고 끊어버리든지 아니면은 몇 달 쉬었다가 오세요 그때 다시 이어서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이 너무 빨리 잘 줄어들어서 치료를 적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부작용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환자 체력이 더 이상 끌어갈 수 없거나 아니면 다른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줄 만한 요소들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문제는 쭉 치료를 들어가요. 그래서 몸이 점점 나빠져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치료 효과는 충분히 계속 이어갈 수 있지만 부작용은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든, 그러니까 점점 받을수록 부작용이 커지고 치료 효과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하는 게 이득이었는데 이제는 안 하는 게 이득인, 바뀌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몸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다시 하는 게 더 이득인 상황을 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중단을 하자, 그럼 뭐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지만 어쩔 수 없이 멈추는 게 내 몸을 위해서 차라리 나은 방법이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폴피리와 폴폭스 이 두 가지가 서로 내성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폴피리는 설사, 폴폭스는 말초신경, 그러니까 두 가지의 부작용이 확연히 다른 것도 두 가지가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쪽 치료를 받다가 설사 부작용이 너무 심해져요. 그래갖고 사람이 너무 야위고 이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체력 저하를 가져오는 큰 설사들을 쭉 이어나가게 되면은 약을 바꾸는 거죠, 폴폭스로. 왜냐면 말초신경은 멀쩡하니까 다른 쪽으로 부작용을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설사는 좀 덜하게끔 만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약을 교차해가면서 내 몸이 견딜 수 있는 치료로 바꿔서 다시 들어가고 그런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대부분 부작용 때문에 약을 바꿔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폴피리, 폴폭스를 바꾸는 경우는 내성이 생겨서 바꾸는 경우가 더 흔하기는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항암제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야기하지 않은 항암제들 많이 있는데 대부분 자주 쓰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 이야기를 드린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항암 식단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통합암 치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